활동 공유 발표를 하는 박승현이라고 합니다. 제가 목요일마다 항상 미팅이 있는데 오늘 랩 미팅에서 좀 교수님한테 많이 깨져서 정신이 없다가 조금 늦었습니다.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소프트웨어 분석 연구실에서 학부 인턴을 약 1년 하고 조금 몇 개월 더 하고 있고요. 이제 오학주 교수님 이 사실 AI 연구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될까 하다가 오늘만큼 아이쿠의 이 AI가 좀 저희에서 쓰는 용어인 Abstract Interpretation KU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라는 마음으로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소프트웨어 분석 연구실에서는 이제 테스팅이나 퍼징 해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검증한다 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. 이제 뭐 정적 분석이나 검증이나 해서 소프트웨어 오류가 없는가, 좀 이제 버그가 생길 만한 지점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통 보고 이제 리페어나 합성 해가지고 이제 오류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자동으로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있지? 또 오류가 보통 어느 쪽에서 발생을 하고 이걸 패치를 합성한다 할 때 그 합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데 이제 수정을 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대표적인 걸 우리가 만들어서 자동으로 수정될 수 있게끔 그런 해결 방안을 합성해내겠다. 약간 그런 연구들이 있고 이제 저희 연구실이 좀 독특하게 퀀텀 프로그래밍이라고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는 없지만 양자 회로를 이제 논리적으로 합성을 해서 양자 컴퓨터가 생겼을 때 그 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테스팅할 수 있을까? 그런 걸 보통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연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좀 많이 뛰어와서. 그래서 저희 교수님은 항상 문제는 정의하기 나름이고 연구가 재밌으면 된다고 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문제를 만들고 그걸 왜 풀어야 되는지 이것만 명확하게 얘기하면 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되게 다양한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소프트웨어 분석 연구실 했는데 이번에 그 정보대 그 뭐라고 하죠? 학장님 말고 좀 학부장님? 학과장님이라고 계시고요. 아마 4학년 분들은 대부분 이제 4학년 되면 콜로키움 들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교수님께서 그 콜로키움을 없애셨습니다.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. 그 대신에 이제 소프트웨어 검증이라고 4학년 새로운 과목을 하나 신설해 주셨는데 계산이론, 프로그래밍 언어 정도는 보통 컴퓨터학과 학생이면 많이 듣더라고요. 이거 듣고 좀 재밌다, 꽂힌다 싶으면 이제 컴파일러와 소프트웨어 검증까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테크트리가 생겼습니다. 요즘 정보대에 되게 AI 관련 그 과목이 되게 많이 신설됐는데 되게 흔치 않은 과목이 생긴 것 같아서 AI 말고 좀 다양한 견문을 넓혀보고 싶다 하면 이런 거 들어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.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분석 연구실에서 항상 분야를 하면 교수님 분야에 뭐 보안도 적히긴 하는데 저희 랩실에 보안을 하는 분들은 이제 다 다른 학교 교수로 임명되셔서 가셨고요. 이제 PL이랑 SE 해서 프로그래밍 랭귀지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약간 이 두 개 분야를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하고 있고요. 이 그림은 항상 교수님께서 수업 시작 전에 오리엔테이션 이런 걸 하면 늘 넣으시는 그림인데 이제 프로그래밍 실행을 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는가 그런 걸 되게 심볼릭 익스큐전으로 나타내서 그 실행 흐름을 저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저 실행 흐름들을 보고 우리가 저기에서 어느 부분에서 버그가 생길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. 이제 좀 그래도 AI랑 관련된 PL, SE 분야에서 연구가 뭐가 있을까? 좀 흥미를 가지실 수 있게 좀 가져온 분야인데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한 건 아니고 카이스트에서 비슷한 분야 연구 쪽을 가져온 건데 이건 AI 베이스로 프로그램 분석을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한 그런 겁니다. 이제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이제 제약 조건 같은 걸 우리가 생성을 해낸 다음에 그걸 뭐 베이지언 네트워크 이런 거에 넣어서 그냥 AI 베이스라고 했지만 복잡한 모델을 쓰진 않고 되게 간단한 분류기를 쓰고요. 이 분류기들을 학습을 시켜서 패치 같은 것을 좀 만들어내고
그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합성해내면 그걸 이제 개발자가 랭킹을 매겨서 아 얘네들이 자동으로 합성한 애들이 있는데 이건 되게 문제가 심하게 될 수 있어 하면 가중치를 좀 높게 주고 아닌 것들은 좀 가중치를 낮게 주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그런 방식을 합니다. 이제 APR이라고 해서 오토매틱 프로그램 리페어 해서 자동으로 이제 패치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러한 연구도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LLM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패치를 합성하는 그럼 알파 리페어 같은 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뜨고 있고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박사 선배들이 졸업을 해서 나중에 기업을 갈 때 너희 지금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AI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되게 면접에서 질문을 공격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AI가 되게 발달하는 건 좋은데 좀 저희 밥줄을 많이 가져가고 있지 않나? 라는 걱정이 되는 그런 분야도 분명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저희 분야에 대한 설명은 많이 한 것 같아서 방학 동안 뭐 했는데?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면 보통 논문 읽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학회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가요. 제가 아이쿠 활동이 공교롭게 항상 이 학회 갈 때랑 좀 많이 겹쳐서 빠진 적이 좀 많았는데 한국정보과학회 프로그래밍 언어 연구회 이런 이름으로 학회를 여는 주체가 있고 정말 옛날에 한국에 피해 연구를 하는 사람이 딱 3명 있었대요. 이제 그 3명이 이제 1987년에 딱 모여가지고 처음 만나서 사실 그때는 학회는 아니었겠죠. 그냥 이렇게 교류 행사를 하고 이제 그 행사를 지금 매년 이런 식으로 해오면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 연구회라는 이런 학회 비슷한 게 생긴 거고요. 좀 한국에서 피해 연구를 한다 하는 연구실은 대부분 이 학회에 참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시그피엘이라고 해서 겨울학교, 여름학교 이런 식으로 1년에 2번씩 학회를 개최하고 작년에 겨울학교가 고려대학교에서 열렸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아마 지나가다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이건 좀 TMI인데 그 PL 연구의 좀 대빵이라고 보셔야 되나? 오학주 교수님이랑 뭐 카이스트에 있는 각종 그 PL 연구 교수님들의 지도 교수님이신 분이에요. 지금도 서울대에 계신데 이광근 교수님이 굉장히 한글을 많이 사랑하셔서 전공 용어를 한글로 좀 예쁘게 표현을 해보자. 우리 전문가들끼리만 알아듣는 용어 쓰지 말고 좀 다양한 용어를 좀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해보자라는 이름하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. AI 쪽 연구는 아무래도 잘 안 하니까 많이 안 보고 있는데 컨테이너를 굳이 수송 용기 이렇게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probably, approximately correct 해서 팩 러닝 해서 이런 건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 얼추 거의 맞는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해보자. 이런 식으로 하고 abstract method 이거를 껍데기 함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용어를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고 좀 이런 학회 해서 제가 또 연구하고 있는 게 GNN 기반 연구인데 항상 GNN 관련 그 학회 할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가면 항상 옆에 사수 선배나 선배들이 이광근 교수님 오시는데 한국어를 안 쓰면 어떡하냐 빨리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그래프는 어떻게 한국어로 바꾸지?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권위 높으시고 한글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. 제가 방학 동안 그래서 한 연구는 이런 식으로 학회에 참석한 거랑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세미나를 한 번씩 하는 건데요. 이제 연구는 저희 연구실은 굉장히 자유도가 높아서 처음에 들어가면 너 연구 주제 뭐 할래? 라고 물어보시고 아직 모르겠는데요 하면 한 달에서 2달 정도 그냥 논문 자유롭게 보고 선배들 연구 뭐 하는지 세미나 같은 거 금요일마다 참석해보고 라고 좀 유예 시간을 주십니다. 또 그거 주는 동안 선배들 코드 이제 파이썬이나 C++ 이런 걸로 짜져 있으면 오카멜로 한번 바꿔보라고 그 되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질 수 있게 이러한 거를 시키시고요. 이제 개인 주제를 잡으면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본인 스스로 연구를 보통 하게 됩니다. 대학원생이랑 거의 같은 취급을 받고요. 세미나도 이제 연구 주제를 잡아서 조금 잡혔다 싶으면
그 세미나 큐에 바로 들어가서 12주에 한 번씩 발표를 시킵니다. 대학원생은 6주에 한 번씩인데 학부연구생은 좀 2배로 늘려서 해주시더라고요. 그럼 제가 방학 동안 한 주제는 뭐냐? 이 부분을 원래 좀 상세하게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논문이 되긴 됐는데 아직 오피셜하게 됐다라고 나온 게 아니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담기 그래서 그냥 정말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고요. 혹시 발표 몇 분 정도 더 할 수 있죠?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되게 간단한 거를 가져왔는데 좀 흠을 가라앉히고 설명을 차근히 해볼게요.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라고 해서 GNN에서 이 그래프 표현 방식을 행렬로 표시하지 말고 이 그래프 디스크립션 랭귀지 해서 GDL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래프를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해보자 라는 방식으로 시작한 연구고요. GNN에서는 보통 행렬로 표시를 한 다음에 뭐 노드를 이만큼 보고 저만큼 보고 하면서 구조 정보도 행렬로 표현하고 노드 라벨도 행렬로 표현하고 해서 그걸 다 뭐 컨캐트네이트 한다든지 차원 정보를 풀링을 써서 줄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다 해나가게 되는데 이제 우린 그렇게 풀지 말고 프로그램 합성 문제로 풀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GDL로 그래프를 전부 다 표현을 하는데 이게 그 표현 방식들이에요. 이제 그래프를 행렬 하나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 GDL로 표현한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합성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여기 기호 이름이 뭐였지? 이제 델타라고 하죠. 엣지랑 그 노드의 밸류 같은 거를 전부 다 표현을 하는 하나의 랭귀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. 이 엣지랑 그 노드의 정보들을 전부 다 정말 리스트로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행렬 정보 대신에 그 연결성을 전부 다 그냥 자연어로 기술하듯이 리스트로 쭉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노드랑 엣지의 값들을 이제 연속적인 값도 나중에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저 페어처럼 저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값들을 전부 다 기술을 하게 되고요. 그래서 노드의 값들을 이 안에 다 표시를 하게 되고 엣지는 엣지 레이블을 옆에 표시하는 것과 동시에 뭐 1번 노드와 3번 노드가 연결되었다라는 그런 연결성까지 전부 표시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심볼들을 전부 다 표현을 한 다음에 아까 디스크리트 말고 좀 레이블의 정보가 좀 연속적일 경우를 대비해서 인터벌로 표현을 한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게 되고요. 이제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전부 다 리얼 넘버를 쓰게 되고 변수들을 사용하게 됩니다. 제가 사실 이 설명을 항상 사수 선배가 하시던 거라 제가 하는 게 처음인데 좀 엉망인 것 같아서 전달이 잘 안 됐을까 좀 염려스럽네요. 그래서 GDL 프로그램으로 나타난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저 그 그래피컬 리프레젠테이션에서 저 C번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저 연결성 정보를 이제 나중에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걸 리스트 안에 하나씩 다 넣어주는 관계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노드의 정보를 이제 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.3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 레이블 정보들을 다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표현한 정보들을 나중에 좀 일반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래프에서 전부 다 전체 탐색을 해나가면서 이제 이 레이블들을 어떻게 일반화를 했을 때 가장 높은 그래프 정확도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계속 변화를 주게 되고요. 그래서 지금 저희는 계속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래프들마다 구조적인 정보가 비슷하게 되는 게 분명 존재할 것이다 라는 직관을 가지고 요 만들어낸 그 합성해낸 요 GDL을 가지고 계속 탐색을 해나가면서 어떤 식으로 일반화를 해냈을 때 가장 정확도가 높은 분류도를 가져올 것인가 라는 식으로 반복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장점이 어떤 구조를 받는지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제 피처 정보를 행렬로 표현하던 거에서 이제 요 GDL로 표현을 하게 되면 좀 표현성 같은 게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지금 저희끼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은 PL 쪽 연구에서 이게 지금 논문이 된 상태인데
제가 하고 있는 건 여기 뒤에 뉴럴넷을 좀 더 붙여서 이 표현력을 피처 벡터화 시켜서 뉴럴넷을 붙이면 클래시파이 결과가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직관을 갖고 하고 있고, 실제로 성능이 잘 나오고 있어서 좀 도메인 확장으로 제 페이퍼를 준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. 좀 제가 급하게 와서 설명이 엉망이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